중간에 영상이 잘려가지고 말이 끊어졌는데 일단 쓰기는 여기까지 써버렸네요. 이 하여튼 반대로가 이런 식으로 됐고, 왜냐면 현장에서는 목수들한테 우리가 배웠고 설계는 목수들한테 배운 건 아니에요. 설계는 우리 건축 선배들한테 배웠다고 해도 되고, 우리는 이제 이거죠. 우리 선배가 이제 그 외국으로 유학도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설계적인 부분은 이 사람들한테 가오니 시공 쪽에 현장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분한테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이제 이 패널에 대한 거 말고 다른 거를 하나 썼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목수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배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쓸 수밖에 없었고, 왜냐면 소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연필인데 이거를 막대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막대기라고 표현하면 서로 소통만은 이걸 막대기로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뭐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하나 예제를 써준 거예요. 여기다가 사포대라는 말이 있어요. 서포트죠, 서포트. 원칙은 원래는 우리 게 아니니까, 말 그대로 서양 건축이니까. 그래서 서포트는 뭐냐면 콘크리트 이제 타설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거푸집을 만들 때 지지하는 이쪽으로 많이 쓰던 게 이제 서포트거든요. 근데 이 서포트도 서포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삿포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일본인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우리보다 그들이 빨랐지만 우리가 더 결국에는 정상적인 용어들을 다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요새 많이들 이제 쓰는, 그러니까 뭐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몰딩을 없어서 이제 모던 스타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이쪽 아까 얘기하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몰딩 없으면 이런 상태에서는 전편에 얘기했듯이 뭐 빈티지라든가 뭐 내추럴한 느낌을 갈 때는 뭐 공장 느낌이라든가 거친 느낌 줄 때는 뭐 이런 몰딩 없이도 자주 쓸 수 있었던 방식이었던 거고, 약간 나는 이런 몰딩도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몰딩,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상태인 거고,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볼게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냐? 천정은 똑같이 그려볼게요. 여러 가지 연계성이 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똑같이 쳤어요. 그러면 여기를 어떤 식으로 디테일을 풀었냐면, 똑같이 이 매지, 홈 준다고 그러죠. 매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홈이죠, 홈. 얘를 확대를 시킬게요. 뭐 이렇게 원까지 그리면은 그려달라고요? 알았어요. 제대로 못 그리는데. 대략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갖고 뭐라 하지 마시고. 극대화를 시켜볼게요. 여기서 요즘 얘기하는 무몰딩, 이게 무몰딩이죠. 결국엔 저는 이게 무몰딩이라고 봅니다. 벽체고 뭐 석고 쳤어요. 석고 친 데가 가장, 그러니까 면과 면이 이 만날 때 가장 이상적으로 꼭지점이 만날 때 석고보드하고 석고보드가 오와이어를 맞추니까, 결국에는 건축이 아니라 우리는 건축이 돼 있는 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작업을 거쳐서 가능한 거죠. 석고 치고 석고 치고. 예. 그럼 여기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홈을 제가 한번 극대화를 시켜볼게요. 여기랑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요 홈이겠죠. 지워볼게요. 자, 이런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 이 코가 안 깨지게 하려고 또 이런 방법도 썼었어요. 여기다가 각재를 댑니다. 각재란다, 판재. MDF를 주로 댔죠. 이 색깔 괜히 칠했네. 그러면 좀 빨리 해볼게요. 지루한 것 같으니까. 이거는 지금은 이제 9.5T인데 뭐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9.5T. 얘는 이제 목재로 하다 보니까 MDF가 뭐 9mm라고 얘기를 하면, MDF 9mm면 실제 얘랑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12mm를 쓸 수가 없던, 옛날에 9T였을 때는 얼추 맞았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얘가 목재잖아요. 수축 팽창을 해요, 얘가. 그래서 여기가 석고보드는 그대로인데 얘가 늘었다 줄었다 해요, 계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라인 하나 주고 결국에는 이 매지 몰딩 없애려고 이 몰딩 없애려고 여기다가 매지를 기껏 만들어 놨더니 여기서 이제 하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물론 도배일 땐 관계 없어요. 도장일 때 일단 도배보다는 도장일이 더 고급진 일이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형상이.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 줄게요. 이거는 뭐 별표를 해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이걸로 한번 그냥 막 써볼게요. 이 부위를 석고보드로 마감하세요. 여기 이 부위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대신에 절단면 말고, 절단면은 안 돼요. 안 되고 종이가 입혀진 상태에서 쓰시고, 조인에서는 여기 어쨌든 어디든 커팅이 된 상태에서 만나거든요. 커팅 자리는 안쪽으로 보내시고 매지 있는 쪽을 석고보드 그냥 쓰세요. 거의 100% 크랙이 안 갑니다. 왜 이 매지홈을 주기 시작하냐면 이 몰딩도 여기다 크랙해요. 도배를 하던 도장을 하던 이런 데들 다. 그래서 이 제가 써먹는 수법이에요. 현장에서. 이거 잘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걱정을 하겠죠. 여기 깨지면 어떡하냐. 석고면인데. 그래서 석고보드가 평보드가 있고요. 템파드 보드가 있고 베벨 보드가 있어요. 아이고 글씨 잘 못 쓰네. 베벨 보드가 있는데 꼭 평보드를 시켜요. 근데 뭐 요새는 보통 시키면 다 평보드를 시키거든요. 이 템파 보드는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게 면이 처진 조인트 부분이. 그러니까 모서리가 이처럼 평보드는 90도로 꺾였는데 얘는 사선이 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망사 테이프를 대고 퍼티를 해야 이 조인을 가리기 위해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이고 이걸 해야 이 면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거죠. 근데 평보드에다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부릅니다. 얘가 엄밀히 보면 고급 일일 때는 웬만하면 이런 도장 마감 석고인 상태에서 도장을 하면 이 템파보드를 쓰셔야 돼요. 근데 뭐 그닥 뭐 중요치 않다 뭐 이것까지는 그러면 평보드를 쓰시는 게 맞아요. 이 평보드를 구석에다 갖다 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도 크랙은 가요. 어디서 가냐? 여기서 갑니다. 이거 100%예요. 근데 왜 이걸 쓰냐? 시선의 차이가 이게 눈동자랑 하면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쓰세요. 이게 정말 제가 얘기할 때는 무몰딩 인테리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를 좀 더 드리면 이 벽체 이게 천정만 이런 매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정만 파지는 게 아니라 벽체도 팔 수 있어요. 어떤 데 쓰냐? 천정고가 높을 때. 그러니까 이런 천정 매지라고 표현해 볼게요. 천정 매지는 천고가 낮을 때 벽체 매직을 쓸 때는 천정고가 높을 때 씁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벽체가 올라갑니다. 거꾸로 해. 여기도 벽체가 석고도 두 번을 치다 치자고요. 그럼 매질을 어디다 만들면 되겠어요? 네?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죠. 다 아시는 분은 찾았지 벌써.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1P를 치고 2P를 여기를 벌리는 거예요. 석고보드는 여기입니다. 여기. 마감이 이렇게 돼 이렇게. 매지가.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저기처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천정이고 여기가 벽이니까 이거를 벽매지라고 표현하죠. 벽매지. 이걸 지워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선이 여기다. 이것 때문에 여기서 좀 극화시키면 여기 시선이 여기다.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크랙이 여기는 가지만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지만 안 보이거든요. 여기도 천정이 높으면 이 코가 보이는 거예요.
천정 매지에 이 코가 보이듯이. 근데 이 투피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 닿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천정 부분이기 때문에 석고로 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팍팍 쓰세요. 목자 대비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팁을 앞으로 원하시면 드리겠다는 얘기죠. 저도 시간 내서 지금 이 밤에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할 말은 많고 알려줄 건 많은데 이게 제대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일단 말이 많아서 시간을 제가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요. 요새 뭐 히든도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저 얘기를 할게요. 몰딩 얘기를 마저 할게요. 자, 천정 얘기했으니까 벽체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벽체 얘기하기 전에 이 일전에 얘기한 요 몰딩이 왜 비싸지냐라고 얘기를 해봤죠. 이렇게 볼게요. 몰딩 갖고 장식을 하게 되면 어떤 식도 공사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일단 단면도만 대충 그려볼게요. 자, 이게 벽이에요. 단을 주고 싶어요. 자, 어떤 단을 주고 싶냐? 1단, 2단 천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로 안 되는군요. 이게 몰딩을 돼요. 뭐 구조제 이런 건 안 할게요. 시간 가니까. 이게 벽체면 이렇게 몰딩을 씁니다. 뭐 클래식 현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석고보드를 또 올리는 거예요. 석고보드 된다. 단을 하나 올려서 여기에다가도 또 주는 건데 이중척을 주는 거죠. 이걸 몰딩을 써요. 이렇게. 뭐 이게 모양 괜찮아요. 어떤 때는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양식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요 매지 홈 주는 요거보다 이게 더 단가가 손이 많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바닥 걸레바지 얘기하기 전에 돈 얘기를 좀 해보자면, 공정이 미장에다 도배할 때랑 각재되고 석고 치고 이거 할 때랑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가 뭐 매지를 일을 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뭐 불협함이라든가 이거를 좀 깨진다든가 뭐 이런 것 하려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저는 현장에서 좀 풀고 있어요. 자, 그럼 걸레바지를 한번 얘기를 해줘 볼게요. 걸레바지는 공식은 딱 단순해요. 보일지 모르겠네. 자, 이게 바닥입니다. 이게 벽이에요. 그냥 되는 건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걸레바지 형식 고민을 할 때 투피 앞에다 줄 거냐, 이렇게 돼. 투피 앞에다가 주는 방식이 있고, 디자인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져. 이게 좀 수월해요. 마감 지어질 때, 만날 때, A와 B가 만날 때, 얘가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C지만, 얘가 이렇게 덕방치는 몰딩. 이거는 어디를 돌더라도 문선하고 만날 때도 굉장히 용이롭게 이어지죠. 근데 이거 튀어나왔어. 그럼 반대는 또 뭐가 있겠어요? 반대는 집어넣어요. 집어든다는 뭔 말이지?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안 한다고요?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얇게 했다가 다시 이게 좀 열악합니다. 현장이란다. 도면 작업하는 데가. 이거 이쁘게 안 됩니다. 모르겠다. 한번 더 해볼까요? 장난 삼아서 가장자를 긋고 잡아주고. 절단면이에요. 축적으로 길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선을 써요. 캐드에서도 가능해요. 나중에 해달라면 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워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높이가 걸레바지가 되는 거죠. 얘는 튀어나오고 얘는 들어가고. 또 하나 뭐가 있냐? 자, 여기도 홈을 줍니다. 아까 저랬잖아. 이렇게. 그래서 지워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소재에 대해서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걸 한번 얘기를 해주면, 얘는
뭐 도장을 해도 되고 필름을 붙여도 되고 현장에서 해도 되고 뭐 기성품 갖다 대고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여기서 마감은 똑같아요. 타일을 붙이든 마루를 붙이든 이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나중에 붙겠죠. 걸레바지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리고 다른 팁도 좀 알려줄게요. 일단 마루하고 싸우는 그 썰이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가능하면 한번 얘기를 해주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일본말로 개꿈지 나오는데 턱이 안으로 들어간 거죠. 이건 얘기를 해줬고, 여기는 뭐 랩핑을 써도 되고 난이도 있는 것만 얘기해 줄게요. 여긴 도장이고 도배고, 얘는 이 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는 이 면을 이 코너라고 해야 되나 뭐라 이쪽 마감을 투피째 나오는 이거를 목재를 대요. 단 고급 일을 하게 되면 MDF 쓰지 마세요. 이거 다 움직여요. 도배를 하든 뭐를 하든. 그래서 여기는 합판 써요. 그나마 MDF보다 덜 움직이는 합판을 쓰시고, 여기다가 뭘 알려주려고 그러냐면 서스로 붙이고 싶어요. 서스로.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서스를 대죠. 근데 서스가 오기 전에, 바닥 마감이 오기 전에 서스 여기까지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일정한데 이 바닥은 일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10mm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바닥이 이제 파도를 치겠죠. 바닥이 파도를 치게 되면 요거를 이제 마루에서 같이 따라가는 쪽으로 될 건데, 여기를 어떤 식으로 되면 이게 힘들어서 인간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가끔 올리기도 해. 이렇게 투피 치기 전에 먼저 올려놓고 이걸 붙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돼. 마감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왜냐면 이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두께만큼. 아무리 1점 몇 이라고 해도 이걸 본드 붙이고 뭐 하면 두께가 더 나와요. 그래서 하지 마시고, 절대 이건 업체들하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요거는 투피 다 치고 나서 실측해서 시공하라고 하세요. 그다음 여기 랩핑이 뭐냐면, 이제 여기처럼 서스나 뭐 이런 걸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몰딩을 이제 단면도로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요거를 갖다 붙였어요. 여기다 갖다 끼는 거예요. 금속을 이렇게 절곡을 해서. 그리고 간혹 무식한 이제 금속쟁이들이 오면, 이게 금속은 평판을 콘을 꺾는 거잖아요. 여기를 로 커팅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V 커팅 해야 돼요. V 커팅 해야 이 각이 딱 살아납니다. 요거 얘기 안 하면 자재 절곡집에서 접을 때 이 오더를 안 주면 거의 로 커팅을 해버려요. 물어봐 주면 좋은데, 어떤 식이냐면, 표현을 좀 하자면, 또 말이 길어지네. 금속을 엄청나게 제가 확대한 거예요. 꺾어야 됩니다. 이렇게 꺾어서 날리는 거예요. 파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이렇게 접게 되면 각이 잘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뭐 이런 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걸레바지는 이렇게 A, B, C 타입이 있어요. 이 이상 저는 해본 적이 없고 발전한 것도 없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 세 가지 공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재에 대해서는 얘기했듯이 뭐 타일도 붙을 수 있고 유리도 붙을 수 있고 5만 가지 별 상상을 다 해서 시공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시공하세요. 시공하지 마시고 연구에서 개발자가 있어서 개발이 되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뭐 요새 얘기하는 뭐 히든도어다. 히든도어만 얘기를 하면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의 차이인데 벽체가 이렇게 섰어요. 뭐 여기도 각재 심재가 들어가서 여기도 석고보드가 2번 쳐지고 마감이 됐어. 여기를 갖다 대겠죠, 판재를. 히든도어가 이 전쟁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하드웨어를 아냐 모르냐 이 차이인 거지, 이거를 뭐 누가 뭐 발견을 했고 뭐고 이런 차이가 없어요.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아는 게 지식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있으면 여기다 판을 갖다 대고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한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고 양쪽 이렇게 오겠죠. 대충 그려볼게요. 쟤를 대면 빨리 오라고 전화 오네. 여기서 이 도장 마감일 때 이
이 선이 보여야 되는데 선에 뭔가 뭐 갖다 대고 막 이런 작업을 쓰다 되면 그러니까 요 몰딩이 마감이 이제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이 틈을 A와 B가 만난 요 틈을 이렇게 막아준다거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썼죠. 이 코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렇게 썼죠. 여기를 마감을 여기서 줍니다. 안으로 들이는 거죠.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보이려나 모르겠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지웁니다. 지우면 이 코만 사는 거예요. 코만. 여기도 살게 있겠죠. 근데 문짝은 여기 있습니다. 문짝 두께는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짝이 여기에 경첩을 잡아야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안쪽은 경첩을 쓰게 되면 여기서 보여주니까 이 마감을 저에다 덮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돌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이 앞쪽에다가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문이 이렇게도 와서 오는데 이게 이제 지금 발포 문짝이라고 그래서 ABS 도어가 나오다 보니까 되는 건데 이거 목 문짝에다가 헤든도 하시면 안 돼요. 대충 그림 이런 거 무궁무진한데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도어예요. 어떤 식이 되냐면 이 벽체가 한두 개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단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라인은 존재를 하되 공기가 소통이 되는 건 안 보여주고 싶겠죠. 그러면 이게 문짝입니다. 목 문짝은 절대 피는 거 아니에요. 하면 안 돼. 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색이 입혀주면 좀 잘못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게 도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선만 보이는 거예요. 라인만. 이게 히든도 뭐 이런 거예요. 뒤에는 뭐 이지 경첩을 대고 뭐 피아노 경첩을 대고 뭐 이제 소스 경첩을 대고 수능 경첩 대고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 말고도 할 말이 굉장히 많긴 한데 이것도 장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질문 있으면 제가 그때그때 짧게 한번 해드려 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하고 여기서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